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 읽어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9월 서비스업 지수가 상승한 것이 투자 심리 회복의 일조에 폭락 하루 만에 상승세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다우지수 플러스 0.92%, S&P 500 지수 플러스 1.05%, 그리고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 플러스 1.25% 상승 마감되었습니다. 최근 지수 급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었는데요. 특히 전일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던 이 주요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일제히 상승하는 흐름 나타났죠. 다만 미 국채금리가 재차 상승세를 보인 점과 부채 한도 상향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 국채금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지속되고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면서 재차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1.53% 선 위로 올라섰고 30년물과 2년물 국채금리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제니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가 부채 한도 문제를 2주 안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미 경제가 침체로 빠져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CNBC에 출연해 10월 18일을 마감 시점으로 여긴다라며 우리가 정부의 청구서를 갚지 못할 경우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다라고 야기할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한다라고 언급을 했죠. 또 한편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다음 주 발표 예정인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앞두고 이탈리아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올해 전 세계 성장률이 당초 예상한 6%에 다소 못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계속된 인플레이션 기대치 상승이 빠른 금리 인상을 촉발하고 금융 환경을 긴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전미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한 9월 서비스업 PMI는 61.9로 집계돼 16개월 연속 확장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는 전월 61.7과 시장 예상치 60.0을 모두 상회하는 수치였습니다. IHS 마켓이 발표한 미국 9월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는 즉 PMI죠. PMI 확정치는 계절 조정 기준으로 54.9를 기록해 앞서 발표된 예비치 54.4를 소폭 웃돌았지만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 상무부가 발표한 8월 무역 적자는 전월 대비 29억 달러 증가한 733억 달러를 기록했고 이는 전월 수치와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보다 적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까지 또 좀처럼 타협점을 찾아가지 못했던 미 정치권의 부채 한도 협상은 바이든의 이 3조 5천억 달러 예산안 축소 제한 소식으로 타협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공화당 측에서 별다른 소식이 나오고 있지 않고 또 옐런 재무장관이 전거래일에도 경고를 했던 것처럼 시장 참여자들은 10월 18일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미국의 디폴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죠. 물론 극단적인 이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10월 18일 내 부채 한도 협상 실패 후 미국 정부가 디폴트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디폴트에 불과할 뿐 기축 통화이자 자국 통화인 달러화로 발행하는 미국 국채에 대한 원금이나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채권자들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시장이 최근 들어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3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경계 심리가 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추세적 인플레이션 급등 불안 이외에도 부채 한도 협상을 둘러싼 단기적인 불확실성을 좀 그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지 않나 싶네요. 결국 현재 시장 불안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문제부터 풀어나갈 필요가 있고 또 3분기 실적 시즌 또 고인플레이션 문제는 이보다 시간을 두고서 시장이 소화해 나가야 하는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날도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WTI 11월 인도분 가격은 전거래일 대비 1.31달러, 1.79% 상승한 78.93달러에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이는 종가 기준 2014년 10월 이후 최고 수준이었죠. 또 종목별로 살펴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에너지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쉐보론 같은 경우도 계속 상승세 유지하고 있고요. 코코노코 필립스 이런 종목들도 계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나스닥에서 기술주 중심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요. 빵주라고 불리는 종목들 모두 다 상승 추세 만들어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기술주 강세 속에서도 이날 직장 내 인종차별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1억 3,690만 달러를 물어주라고 판결한 테슬라는 0.94달러, 즉 마이너스 0.12% 밀린 78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되었습니다. 그래도 사실상 흐름이 되게 견고하게 잘 만들어져 가고 있죠. 또 이제 전기 트럭 업체죠. 로즈타운 주가가 어제 11%나 폭락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로부터 매도 추천 등급이 강등당하기도 했고 목표 주가도 4일 종가 대비 거의 반토막 수준인 2달러로 추락했습니다. 그에 따라 이 전기 트럭 업체 로즈타운이 급락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경기 회복주들은 역시나 강세를 나타냈어요. 사실상 우리나라 장에서도 어제 경기 회복주들만 살아남은 장이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었는데요. 미국 장 여전히 이제 모드로이 크루즈라인,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경기 회복주들 계속해서 흐름 좋게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 꼭 체크하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우리 포트폴리오에 경기 회복주 하나쯤은 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거 아시죠? 주식 누나가 9월 주축주로 추천드렸던 종목 계속해서 좀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으니 그 중에 3개 중에 첫 번째 거요. 그러니 이제 없으신 분들 한번 계속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추천주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한타 증권 주식 누나로 계좌 개설만 하셔도 보실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하세요. 그리고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48% 오르면서 흐름 좋게 만들어 갔는데요. 그래서 이날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률이 무려 7%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아주 이제 흐름이 매우 강했었어요. 이제 3.64%로 또 거래 마감되었지만 전거래일 대비 엄청나게 상승을 한 거죠. 그리고 AMD 같은 경우 죄송합니다. 7불대고요. 3.64% 상승 흐름 맞아요. 그리고 이걸로 볼까요? 네, 지금 시외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나쁘지 않게 가져가는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해줬고 AMD도 1.47% 정규장에서 1.47% 상승을 했었고 인텔도 강보합 마감했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약보합의 거래 마감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0.17%였네요. 네, 그렇게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장에서 어제 모두 다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아직 여기 이 종목들을 던질 필요는 없죠. 우리 반도체 종목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그 외 소부장 종목들 지금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겠지만 조금 더 끌고 가면서 기업 공부하면서 버텨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누군가에겐 힘들어서 손절하는 자리겠지만 누군가는 또 기분 좋게 돈 싸들고 들어오는 장일 수 있거든요. 그런 자리일 수 있으니 우리 이미 물리신 분들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버텨보도록 해요. 또 이제 우리 코스피를 한번 볼까요? 네, 이제 전거래일 정말 힘들었었죠. 이 3천선을 하회하면서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었죠. 정말 네, 최저치를 만들어냈던 코스피. 정말 힘드셨을 건데 어제 그래도 잘 버티신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고 우리 방송 보신 분들 아랫골이 잘 달고 올라왔고 가만히 있자라고 했죠.
그래도 다행인 건 미 정치권의 이 교착 상태 완화 속 미국 증시가 좀 강세의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 그 효과에 힘입어서 좀 반등세를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또 전거래일에는 정유 및 리오프닝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 내 주력 종목들이 정말 동반 급락세를 보였던 만큼 오히려 그 오늘은 이들 업종이 또 기술적 매수세가 좀 유입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팔았던 분들은 사실상 두 번 죽는 거죠. 어제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에 또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다시금 살려내는 흐름 나타낼 수 있으니 너무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제 좋았던 거 물론 오늘 좋을 확률도 있지만 오히려 오늘은 쉬었다 갈 확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서 계속해서 좀 보시면 어떨까. 지금은 막 사고팔고를 열심히 할 때라기보다 하방에서 살짝살짝 계속 줍줍 모아가고 올라오고 반등 나오면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전략 가져가고 있거든요. 힘드신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라이브 방송 때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해요. 하지만 근데 좀 유의해야 할 점은요. 우리가 또 연초에도 그렇지만 사실 계속 연초부터 한 번씩 이렇게 급락장은 왔었잖아요. 근데 급락장의 패턴상으로 좀 추정해 봤을 때 장전 동시효과 그리고 장초반 반대 매매 물량이 좀 나오다 보면서 물량 출회로 인해서 이 반대 매매 물량 출회로 인해 개별 종목들 주가 변동성 분명히 또 확대되는 경우도 있어요. 장전에 막 급락으로 더 이어지고 그럴 때 좀 유의하면서 좀 지켜봐서 또 주춤할 종목은 주춤할 볼만 하지만 너무 이제 떨어지는 저는 이제 소나기는 좀 피하자라고 보는 주의죠. 아직까지 이렇게 자리가 잡히지 않은 거 떨어지는 칼날을 굳이 잡으려고 달려들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한번 우리 오늘 차분히 또 오늘 시장 지켜보면서 현금 확보하신 분들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장이니 한번 기분 좋게 오늘장 지켜보면서 공부해 봅시다. 오늘도 또 이제 녹록치 않은 수요일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제보다 좀 나은 장이 되길 바라면서 우리 이따 또 만나서 열심히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주식 누나가 오늘은 좀 일찍 라이브 방송에서 뵈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따 오전 라이브 방송 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 목요일, 금요일은 못 올리고 제가 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다 보니 증시 마감 브리핑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음 주 건강하게 다시 찾아올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